오늘은 청각, 보청기 관련 회사들, 주식 관련 부분과 투자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식 전문가나 투자에 아주 크게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최근 제 유튜브 댓글에도 좀 남겨주셨는데, 청각 관련 좀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이어폰을 끼고, 이어팟, 갤럭시 버즈 이런 부분들을 매일 끼고 다니니까, 청각 관련 문제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평균 연령의 증가로 청각 관련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데 여기에 좀 내가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으세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본 친구가 있어서 청각 관련 회사들이 이제 국내외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쪽 전문가도 아니고요. 주식에 아주 관심은 좀 있는데 아주 제가 크게 해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그냥 시장 동향에 대해 참고적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청각 관련 회사 중에 국내에서는 대원제약이 사실 유일한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예전에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보청기를 만들려고 했었고요. SK에서도 보청기를 내놓긴 했죠. 근데 거의 시장에서 영향이 없었고, 그나마 이제 대원제약이 딜라이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딜라이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거의 이제 소매 위주로, 판매 위주로 많이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딜라이트 보청기가 지금 전국에 몇 개 정도 있나 모르겠네요. 한 20개는 지금 안 될 것 같고요. 딜라이트 보청기 보면은 국내 보청기 전문 기업 딜라이트라고 돼 있죠. 지저반대 보면은 이게 개수가 이게 딱 안 나오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여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한 2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딜라이트 대리점이요. 참고로 저희 굿모닝 보청기가 전국에 한 120개 있으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대원제약에서 제가 알기로는 직영점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매출이 썩 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업계에서 듣기로. 그리고 이제 대원제약에서 이제 보청기를 이제 베트남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대원제약 자회사 딜라이트 보청기가 중국에도 투자를 했나 보네요. 중국에도 좀 투자를 했고요. 베트남의 베트남 회사에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순손실을 한 2억 6천만 원 정도 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딜라이트도 2020년 기준으로 12억 정도 순실을 받고, 그다음에 베트남 지사도 한 2억 6,1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청기 판매, 그 다음에 베트남 지사 이런 데를 좀 혁신을 좀 가져오려고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좀 제가 전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좀 전문가분들을 너무 초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원제약에서요. 베트남 쪽 사실 사업에 들어가신 부분도 제가 세부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제가 회사 있을 때 그쪽을 인수를 하려고 저희도 딜을 했던 데기 때문에 대략 내용을 알고 있는데 썩 그렇게 아주 전망이 있다 그런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청기는 사실 제조 쪽이 훨씬 더 강해가지고 제조 쪽을 제외하고 판매 위주로만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대원제약 주가 보시면요, 저도 대원제약 주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주가 보시면은 거의 한 5년 정도 거의 이렇게 쭉 평행하게 가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3,300억 정도 되는 회사네요. 꽤 큰 회사고, 대원제약 하면은 그 감기약 요것만 좀 생각이 나가지고 대원제약에 광고 참 잘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보청기로 투자할 회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거의 지금 보청기 시장이 다국적 사실 재편이 되어 있는지라, 사실 보청기 회사는 거의 이제는 한 5개 정도, 빅5라는 5개 회사가 다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3개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노바라는 회사입니다. 스위스 회사고요. 스위스 회사 한 5년 볼까요? 5년 보시면은
117 스위스 프랑에서 320g 거의 3배가 올랐죠 5년 동안. 예. 제가 알기로는 대충 요때쯤부터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요때쯤부터 막 올랐는데 요때 그 충전식 마블이라는 제품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 최초로 스트리밍 기술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잠깐 주춤하다가 쫙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보청기 업계에서는 한 근 5년간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던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5년 동안 212%가 올라갔네요. 이제 저 하루에 올라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소노바라는 회사가 이 정도 보고요. 이게 다 스위스 프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212.45억인데 이게 스위스 프랑으로 환율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환율로 체크를 해보시면은 아까 스위스 프랑으로 돼 있었으니까요. 잠깐만요. 카나다라 마바사 스위스 잠깐만요. 얼마죠? 213억이라고 그냥 대충 해보겠습니다. 213억이니까 한, 둘, 셋, 넷, 여, 일곱, 여덟. 26조 5천억 정도 회사 굉장히 큰 회사예요. 저희가 이제 뭐 보청기 회사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코딱지만 하는 회사로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26조 정도 되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비슷한 시가총액 한번 보시면은 볼까요? 한국의 코스피에서 26조 되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나? 현대모비스 맞죠? 27조, 26조, SK이노베이션, LG전자보다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보청기 회사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큰 회사고요. 참고로 이제 소노바가 보청기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회사 보시면은 요런 것들 이제 다 소매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스위스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럽에 보청기를 실제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한 회사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딜라이트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AB는 이제 그 인공아웃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소노바의 사실 주력은 말 그대로 포낙 브랜드죠. 포낙 유한의 LLC면 유한에 살 거예요. 그쵸? 포낙 브랜드 전 세계 1위 브랜드죠. 포낙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유니트론도 전 세계 한 6위, 7위 정도 되는 큰 보청기 브랜드입니다. 이 소노바에서 이 가장 큰 보청기 제조 2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한사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노바 근래 보시면은 얘네가 이어폰 회사 제나이저죠. 제나이저 사업부도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그 전문가 기기 말고 가전 사업부, 소노바 그룹이 독일 제나이저 소비자 가전 사업부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청기뿐만 아니라 음량 쪽까지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룹이니까요. 소노바 쪽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더 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청기도 너무 잘 나가고 있고, 솔직히 여러 가지 회사들을 정말 빠르게 많이 인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술도 정말 괜찮고요. 이제 첫 번째는 소노바가 근데 아까 26조 정도 됐죠. 소노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보청기 찾아보시면 이제 덴마크 보청기 이러면 이제 거의 이 디만트를 얘기를 합니다. 디만트 주가 한번 볼까요? 디만트도 한 5년 보시면은 5년 동안 여기는 이제 거의 170% 정도가 올랐네요. 여기도 129짜리가 127짜리가 346대니까는 많이 소노바만큼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사실 소노바하고 요 디만트 그룹이 거의 보청기 업계를 현재 1, 2위를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또 윌리엄 디만트에서도 가지고 있고요. 요때가 아마 이제 충전용 관련 이슈 때문에 한번 뜬 것 같아요. 한번 떴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820.52억인데 820억이라고 볼게요. 820억인데 여기는 덴마크 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환율로 보시면은 얼마요? 덴마크 돈은 크로네라고 하네요. 820억이니까 820 한 둘 셋 넷 약간 15조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15조 정도 되는 회사고 찾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 15조 되는 회사가 얼마나 있냐? 코스피에서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15조 되는 정도 회사는 삼성 SDS보다 크고요.
LG하고 자꾸 LG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네요. 거의 LG 뭐 삼성생명 요 정도급 우리나라 시가 총액 25위, 26위 정도 되는 수준의 회사입니다. 그 윌리엄 디멘트도 사실은 자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요 아우디카도 굉장히 큰 보청기 소매점입니다. 아우디카 그룹도 보청기를 판매하는 유럽의 전역에 있는 보청기를 판매하는 판매 브랜드고요. 디멘트가 가지고 있는 진짜 최대의 강점 뭐냐면은 보청기 청각 검진 관련, 그러니까 청력 검사기, 뭐 이명 검사기 이런 기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래에 인수합병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장비 쪽으로는 사실 오티콘을 끼지 않고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터코스틱스가 사실 뭐 청각 장비 중에 가장 큰 회사인데 이 회사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청각 장비 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디멘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브랜드는 오티콘 보청기죠. 오티콘 보청기를 메인 브랜드로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소닉이요, 버나폰 어디 있나요? 뭐 버나폰 이런 이제 서브 브랜드 보청기를 가지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미국에서는 오티콘이 필립스라는 보청기를 만들었어요. 예, 필립스라는 이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티콘에서 필립스라는 브랜드가 브랜드를 미국에서 만든 거죠. 예, 필립스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 미국 시장을 좀 더 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필립스 보청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립스 자체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라 보청기 제조는 이제 디멘트 오티콘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판매하고 브랜딩은 필립스에서 진행을 해서 미국에서 시장을 좀 더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티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전망이 좀 좋은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이제 GN 그룹이었죠. GN 리사운드 그룹. GN 리사운드 그룹이고 모에서 GN 스토어 로드라고 돼 있는데요. 그쵸? 주가를 한번 보고 싶은데 왜 안 나올까요? 이게 요것도 덴마크 회사죠. 덴마크 532니까 아까 여기서 덴마크죠. 덴마크 532억이죠.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조 7천억 정도, 10조. 아까 한 5조 정도 작네요. 오티콘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큰 회사고요. 그 GN 리사운드도 한번 볼게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 GN 리사운드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GN 리사운드도 거의 322% 정도 올랐습니다. 아, 이게, 요걸 샀어야 되네. GN 리사운드를 샀어야 되네. 126에서 406까지 올라갔습니다. GN 리사운드가 대략 이제 전 세계에서 한 3위에서 4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룹이고요. 1, 2는 오티콘 소노바가 그냥 딱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 2 체제는 당분간 안 움직일 것 같고요. 요 자브라라는 요 이어폰 회사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쵸? 그 다음에, 리사운드 그룹, 그 다음에 보청기, 벨톤. 우리나라에서 이제 벨톤이 훨씬 더, 알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몇 이제 장비 회사들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GN 리사운드가,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회사를 팔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 지금의 한 3분의 1이니까는 지금이 거의 9조니까는 3년, 5년 전에는 한 3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좀 마음을 고쳐먹고 요즘 신제품, 신기술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소노바하고 GN 리사운드가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GN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지벤토스라는 이제 보청기 그룹이 이제 3위, 4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룹이 지벤토스고 이게 와이덱스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해서 WSA 오디올로지로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와이덱스 그다음에 시그니아 두 가지 큰 메인 브랜드가 합쳐서 WS 오디올로지로 합병이 됐는데 개인 소유의 보청기 제조업체입니다. 아직 상장은 안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시그니아라는 회사하고 와이덱스라는 회사가 서로 주식을 반반 교환하면서 합병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상장은 안 돼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를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스타키 히어링 테크놀로지, 미국에 있는 회사죠.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미국의 개인 소유 회사입니다. 우리 빌 오스틴 회장 및 뭐 몇몇 분들이 윌리엄 프랭클린 오스틴이죠. 그냥 빌 오스틴이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대다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자회사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는 보청기 회사가 정말 딱 보청기만 만들고 그만두는 회사들이 아니라 밑에 소매 판매점, 뭐 장비, 뭐 음량기기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청기 자체의 어떤 시장도 보셔야 되겠지만 음량기기 자체의 어떤 확장성도 보셔야 됩니다. 스타케에서도 이제 인이어 이어폰이나 뭐 에어팟 같은 그런 스트리밍 장치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썩 그렇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타키도 뭐 투자를 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상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댓글 주신 분 중에 이어고라는 회사,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어고인데 이게 2010년도쯤에 창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상장 자체는 2020년 10월 16일 날 상장해가지고 시가총액이 15억 달러 정도 되죠. 미국이니까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국 USD 15 잠깐만요. 15 1조 6천억 원.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나? 예, 15억 달러. 예, 15억. 오, 굉장히 큰, 생각보다 많이 큰 회사구나. 지금 2억원, 저도 2억원라는 브랜드를 잘 몰라가지고요.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크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억원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확인을 해보고 좀 기술력이나 어떤 식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6천억 원이면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네요. 그리고 지난 5년, 2010년도 10월 정도 상장한 회사니까는 이제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71달러까지 올라갔다, 거의 2배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한번 성장성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보청기 청각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좀 많이 정리를 드렸고요. 뭐, 청각 관련 해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업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청신경 회복을 시키는 약, 그러니까는 바이오 기업이죠. 예, 어떤 급성난척을 이런 줄기세포나 약물로 회복시키는 요런 약물을 연구하는 회사들, 유럽에 그런 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이 펀딩을 받고 있는데 요런 식의 회사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어떤 난청을 약물로 고치는, 지금 이제 보청기나 인공호흡 수술로만 하는데 약물로 고치는 이런 약에 대한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합니다. 예, 이상으로 그 청각 관련 회사들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고요. 또 투자는 뭐 본인의 책임이시니까 본인 책임이시니까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거 리사운드로 샀어야 되는데, 그쵸? 300%가 넘었네요. 근데 앞으로도 청각 관련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앞으로도 매우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도, 중국, 뭐 동남아시아 이쪽에 이제 평균 소득이 올라가면서 옛날에는 거의 이제 중국산 저렴한 제품들의 보청기를 쓰다가 뭐 여기 뭐 보청기 보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중국산 이런 거 보시면은 뭐 37,000원, 32,000원 이런 완전 이제 저가 싸구려 중국산 제품들을 많이 쓰다가 이제 이런 걸로 좀 안 되니까는 이제 그쪽 인도나 이런 데서도 이제 메이저 브랜드를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저 브랜드는 뭐
뭐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런 브랜드를 많이 쓰면서 사실 수요가 꽤 많이 폭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도 앞으로 매우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원래대로 보청기, 청각 관련 정보를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